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말인데 공부를 좀 해볼까요? 이번 주에 제가 공부할 것들을 많이 업로드하기도 했어요. 아주 인사이트에도 올렸고 유튜브에도 계속 올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오르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반대로 내려가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주말인데 뭐 주말에 주식을 보면서 또 차트를 올리는 저나 또 주말인데 또 주식을 공부하겠다고 차트를 보시는 여러분이나 아무튼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날 양봉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세력들이 한번 속임수를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게 올려서 사람들을 당황시켜 버리는, 그 다음에 또 좋은 흐름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번 눌렀다 가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걸 말한 이유가 상승을 전제를 합니다. 전제라는 거는 결국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여러분.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하락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반대의 경우가 그래요. 자, 롱바디 양봉이 나왔어요. 롱바디 양봉이 나오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장중에 쭉 밀어 올려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먼저 갭을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가 종가죠. 그럼 종가보다 밑에인 갭을 하락한 음봉이 롱바디 양봉의 중간 정도 있죠. 이 중간 정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롱바디 음봉으로 다음날 마감이 될 경우, 이런 경우는 하락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해서 그대로 하락해 버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롱바디 양봉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아요. 올라가면서 가격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들면서 보통 상단 위에서 매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은 종가에 샀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개파락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중간부터의 매물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샀던 사람들이 있다면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매물대를 다 뚫고 절반값을 뚫고 하락 마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롱바디 양봉에 있는 물량들이 전부 다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터진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부터 보통 돈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1,000억 정도의 매물대가 바로 다음날 물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올려서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매물대 소화하는 거 강의 배우셨나요? 여기 있는 매물대 또다시 소화하고 그 다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급이 2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물리게 만들었으니까 소화 한 번 하고 또 이제 소화 매물 때문에 이제 저항을 맞게 되고, 그 다음 또 뚫으려면은 2번의 수급이 들어오게 돼야 된다. 그래서 롱바디 양봉 다음날 그 절반 값을 아래로 감싸버리는, 이거를 하락 잉태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봉 모양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느 위치에서 좋지 않냐면 고점에서 좋지 않아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페스 아크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뭐 3천억 이상 터지면서 롱바디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꼬리가 조금 길지만.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자, 3월 12일이죠. 보시면 거래가 여기서부터 좀 많이 터졌네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여기 다 몰려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이 가격 위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돼서 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샀겠죠. 여기서 사진 않잖아요. 여기서 샀겠죠.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다음날, 이거는 갭하락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날 보시면 갭상승도 아니죠. 0.4%면. 다음 날부터 시초부터 어떻게 됐어요? 폭락을 하면서 이 선을 깨버리면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그래도 뭐 꼬리 달면서 난리쳐서 내려왔는데 또 한 번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손실로 되는 롱바디 음봉을 맞이하게 된 거고, 이거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힘들게. 근데 이 과정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됩니까? 매물들이 매도로 전향하면서 계속 팔고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어디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고점대에서 이런 모양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하는 실수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음봉이 어쨌든 길고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낙폭 과대주로 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의 그 매물대를 보통은 못 이겨서
살짝은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린다면 괜찮겠지만 그 살짝 나오는 반등이 아니고서는 다시 뚫고 위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또 하나 볼게요. 이게 고점대에서 조심을 특히나 해야 되는데 이스트 소프트 한번 볼게요. 1월 26일 날 롱바디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차트를 보시면 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때요? 5일선 태우면서 굉장히 좋죠. 더 오를 것 같죠. 제가 이 차트를 봐도 여러분께 보면은 야, 이 차트 좋은데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신고가도 만들었지, 무리 없이 5일선 태우면서 계단형으로 올라가고 있지, 괜찮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또 쉽진 않죠. 다음날 뭐 시장이 안 좋든 뭐 테마가 약세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깨버리는 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모양을 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롱바디 양봉 모양은 요거죠. 그래서 여기 가격 위로 매물대가 쌓여서 거래량 보시면 알죠. 여기서 돈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따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을 어떻게 해요? 다음날 이렇게 또 깨버립니다. 아까랑 패턴이 비슷하네요. 장 초반부터 막 털어서 밀어내서 사람들이 이제 미처 대처하지 못하게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다 물려갖고 요거를 이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매물대를 뚫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낙폭이 심하게 된 종목을 기술 반등을 노려서 뭐 이런 반등은 노릴 수 있겠지만 어디를 또 못 가요. 여기를 또 못 뚫고 있죠. 여기 매물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뚫으려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걸 못 뚫으니까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너무 끔찍하네요. 이런 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낙폭 과대 종목을 잡으시는데 좀 실패를 하신다면 이런 패턴의 유형일 수도 있어요. 이미 투심 자체가 끊겨버려서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물려버린 종목이 쉽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이 종목은 더 이상 못 올라, 이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한번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물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트 소프트가 올라가면서 이쪽 매물들을 소화하고 다시 만드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차트를 만들어가는 건요, 당장 한 달 안에 만들어가고 2달 안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둘 수 있고, 특히나 뭐 AI라는 이 테마 자체가 당장 사라지는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력들이 다시 올릴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미들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을 내가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 매물대를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선을 그은 구간에서 떨어지니까 그 뒤로 회복 못하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탈하면 이거 힘들겠구나,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겠구나, 매물대가 다 물렸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나도 도망칠 수 있는 거지. 그거 마냥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추세가 꺾이고 심리가 꺾여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갔을 때 손실이 더 커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어법이겠죠.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 내는 방법도 알아야겠지만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도망칠 수 있는 전략도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차라리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건 맞는데 아까 보셨던 네페스 아크처럼 많이 터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주식은 오히려 거래 대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무거워서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있죠. 자, 마치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롱바디 양봉 다음에 롱바디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조합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